이제 자연인 조국 앞에 남은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입니다. 자연인의 신분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조 전 장관은 놓이게 된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듣고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어제 윤석열 총장의 퇴근길 모습 저희가 취재했는데 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량 안에서 윤석열 총장이 눈을 지그시 감고 무언가 생각에 잠긴 모습. 무슨 생각을 과연 윤 총장이 퇴근길에 하고 있었을까?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김현 박사님, 어제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알려지고 보고받은 윤석열 총장이 한마디 말도 안 했대요. 이 소리도 안 했대요. 이런 소리도 없었대요.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이끄는 수사는 이번 주가 거의 수사의 분기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제도 정경심 교수는 소환 조사를 받다가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이 알려지면서 조사 중단을 하고 귀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이번 주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거의 모든 수사가 마무리되게 되면 아마도 신병철에 대한 고심,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장관이 전격 사퇴를 하게 되고 그 사퇴 과정에서 아내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고 이제는 아내를 챙기겠다. 그럼 조국 장관의 지지층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이 뭔가 검찰 개혁에 대한 피해자 느낌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프레임 형성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 압박의 강도는 더 세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끝끝내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심들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게 됐을 경우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수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끄집어서 기소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이런 거면서 그동안 조국 장관을 괴롭힌 거야? 라고 하는 일각의 비판. 또 전혀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외압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수사 결과 못 내놨지라고 하는 비판. 이 양자 사이에서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하게 된 것이 일단은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바로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대목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 조사받다가 집에 가겠다라고 하니까 검찰이 그냥 집에 가세요라고 했어요.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조 장관 사퇴했는데 그리 수사할 필요 있나? 라는 이른바 조국 동정 여론이 세간에선 일고 있다고 해요. 혹여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혹들이 너무 많잖아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법무부 장관 불러놨으니까 수사는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 대충대충 이렇게 하진 않겠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 스타일이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조국 장관 사태로 이 수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검찰은 아마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지 검찰이 이제 부담이 덜은 측면이 저는 한 두세 가지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검찰이 좀 부담을 덜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신병철인데 사실 정경심 교수를 구속이 돼야지 마치 검찰의 정당성이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이 되고 구속이 안 되면 마치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정치권에서 막 흔들어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 의기를 좀 넓혀서 불구속을 한다 하더라도 사퇴했기 때문에 배려를 해줬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하더라도 별 문제 없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고 청구하지 않는 거, 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영장이 발부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의 부담이 상당히 없어졌고 그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기간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정치권에서 흔든 게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래 가느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검찰에 대해 비난을 했잖아요. 특히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수사 오래 하는데 검찰이 결과 못 내는 건 검찰이 좀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다. 검찰 수사 중단해야 된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가 오래 가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 비난을 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면 졸속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도 확보 안 했는데 기소를 한다든지 영장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로워졌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장관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있었고 만약에 조사하게 되면 또 여권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뭐 본인 말처럼 자연인으로 돌아갔잖아요. 자연인. 그래서 조국 장관도 언제든지 소환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조국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관여된 부분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관련된 인턴십 증명서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개입을 안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한 돈들이 과연 재산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됐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일부 거기에 개입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조사해서 결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그 윤석열 총장이랑 검사 기수 차이 어떻게 나세요? 제가 검사로는 2년 선배고 김광산 변호사님이 윤 총장의 2년 선배, 네네. 사법고시로는 사법고시는 2년 선배죠. 2년 선배. 2년 선배고 나이는 제가 2살이 어립니다. 2살이 어리고 네. 선배는 2년. 2년 선배면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선배예요. 저희들도 기자 2년 선배, 뭐 기자 2년 후배 다 이제 끼리끼리 잘 아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윤 총장을 잘 아니까 윤 총장 스타일상 지금 조 장관이 장관직에서 낙마했잖아요. 네. 조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더 열심히 한다. 혹은 쉬엄쉬엄 한다. 어느 쪽입니까? 2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제까지 뭐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했고 처음에 수사 그리고 그 전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윤 총장이 한 행동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아마 윤석열 총장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렇군요. 자, 정경심 교수가 SNS에 남편의 사퇴 소식 이후에 글을 올렸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심경을 전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장희영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대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박노해 동그란 길로 가다. 절정의 시간은 짧다. 최악의 시간도 짧다. 동그란 길을 돌아 나가는 것이다. 나쁜 게 아니다.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나 자신을 잃지 마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장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시 내용대로라면 그냥 정경심 교수의 그 현재 자신의 생각 혹은 지금 어떤 자세로 지금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는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많은 의혹이나 뭐나 사실은 뭐 송구하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왜 없냐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 시를 인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자기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 근데 이게 약간 뭐 억울한 고통일지라도 이건 역시 빨리 지나갈 것이다. 스스로 이제 위로하는 듯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좀 뭐 조사받던 검찰 조사도 중단하고 이제 병원으로 갔다가 아마 저 글을 또 이후에 올린 것 같은데 글로만 봐서는 뭐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의 가슴 속으로는 혹은 뭐 대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은 자신은 결백하고 다만 지금 이런저런 뭐 정치 검찰이나 뭐 윤석열 총장을 겨냥할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앞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경심 교수는 속으로는 사적인 정경심은 좀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속으로는 내심 불안할 거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결정적으로 우리 왜 사모펀드나 운동학원이나 그 자금 흐름 같은 거 좀 조사하려고 검찰이 계좌 추적 영장 법무부에서 다 거절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바뀐 이후에 얼마나 더 강력하게 그거를 가만 거부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그런 게 추적이 들어간다면 조사가 조금 더 이제 원활하게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막혀서 시간이 끌어지는 게 아니라 원활하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와서 저는 수사를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하던 대로. 왜냐하면 더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덜 한다라고 해도 그럼 그동안 진짜로 정치 검찰이었던 거야? 뭐 이 조국하고 싸운 거야?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시종일관 자신을 대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대로 하고 있다라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진행이 된다. 다만 그동안 걸림돌이 됐었던 몇 가지들은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완화된다. 그래서 수사가 좀 더 제대로 진행된다면 다시 또 하나 이제 부담은 이게 될 수 있겠죠. 동정론이 부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에 대한 동정론이나 이런 여론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수사 결과가 크게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을 때 비난을 엄청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봐라. 아니 먼지 털기식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을 수사한다고 다 죄가 날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에 대한 부담은 있을지 몰라도 수사 자체의 부담을 갖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좀 정경심 씨의 마음은 더 많이 착잡할 겁니다. 예.